여러분, 근육에 대한 욕심을 조금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건강 때문입니다. 수긍하기 싫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제 들으시게 될 내용을 통해 그 이유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알레르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만성 통증. 또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사람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장기가 간입니다. 우리 간에 부담을 많이 주면 간이 할 일이 많아지겠죠. 몸에 간이 일거리가 많으면 간이 다 감당을 못해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간에서 분해한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장기가 바로 콩팥, 신장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내보내야 하는 물질, 일거리가 많으면 아무래도 버거워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신장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더더욱 노폐물, 분해 물질을 다 배설 못하니까 몸에 남게 되고, 몸에 남게 되면 이것이 몸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 물질은 냄새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먹는 사람, 그리고 단백질 보충 제제를 먹는 사람은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소변, 대변의 냄새도 많이 나고요.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을 좀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음식으로만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음식 아닌 걸로 예를 들어서 단백질 파우더를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꼭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닭가슴살이라든지 육포든지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이런 것을 자주 드시기도 하시나요? 식사가 아니더라도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육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보디빌딩이라든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근육을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음식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편리성 때문에도 거부감이 없죠. 근육이 있어야죠.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성은 자기 몸을 움직이고 지탱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은 순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신체를 편안히 움직이는 정도의 근육은 최소한 있어야 활력과 운동성을 주고요. 물론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이 조금 더 있으면 보기도 좋고 편할 겁니다. 그 정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굳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조금 더 커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조금 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희생이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상한다는 뜻입니다. 단백질 보충 제제, 육포, 닭가슴살을 먹게 되면 과잉 단백질 때문에 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몸에는 단백질이 생각보다 적게 필요하더라고요. 미국 체력관리학회의 기준으로 1kg당 0.8g이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근육량에 대한 강조를 너무 많이 듣게 되면서 오해를 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단백질에 대한 집착으로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많을 때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로 변하거나 혹은 탄수화물 유사 물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게 되는 거고요. 밥을 안 먹어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또 동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은 피 속에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둘 다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피 속에 많으면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요. 혈관은 피가 통과하는 관인데 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어렵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어서 점점 더 심해지면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막히면 혈액이 전혀 공급이 안 되면서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죠. 심근경색, 뇌경색이라는 병이 바로 혈관이 막히는 상태들을 말하잖아요. 심근경색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는 사인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단백질 보충 제제도 동물성 식품만으로 만들었다면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이동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단백질로 된 단백질 소화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잘립니다. 단백질이 단백질을 무려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잘게 잘라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쉽게 만듭니다. 쪼개지지 않은 단백질은 대장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대장으로 흘러간 단백질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데 이때 독소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독소가 장내의 건강 밸런스를 깨뜨리고 장을 자극해서 대장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더 나아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변이 뿌옇게 탁하고 몸 여기저기 알 수 없는 염증으로 부어오르거나 가렵기도 하는 증상을 저도 빈번하게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딱 모기에게 물린 크기만큼 급작스럽게 가렵고 부어오르는 증상이 몸에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별다른 특이 사항 없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는 늘 좋았기 때문에 잘 아는 약사분을 찾아가 여쭤보았어요.
일시적인 간의 해독에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식사량과 함께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줄이며 제한했습니다. 그 증상은 며칠 뒤 말끔히 사라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제 생활, 식습관에서 무리가 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덜 분해된 단백질은 몸 안에서 이물질로 인식하고 면역 기능을 자극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는 혈액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책 암은 병이 아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 사이에서 단백질 섭취가 증가했고 과잉 섭취되는 단백질은 선진국 사람들의 많은 순환계 질병을 비롯하여 심장마비와 사망률을 급증시켰다고요.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간이 폐색되고 간 내 담관의 담석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지 않겠죠. 그러나 이와 비교하여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소수민족 사이에서는 이러한 질병의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는 모든 혈전의 생성을 97%까지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의사이면서 지방 대사켜는 스위치 온 다이어트의 박용우저자는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혈중 요산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어 나빠질 수 있는 장내 환경의 상황을 예방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채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의 요리법에 따라 올리브 오일과 같은 좋은 지방을 포함하는 정도는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풍부하고 열량까지 높은 음식은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토양이다. 동맥 경화 같은 혈관 경화와 염증은 빠른 노화의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라고요. 미국의 심장병 의사이자 영양학자 로버트 애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식이법으로 과체중 환자들의 체중을 상당히 줄이는데 성공해서 그것을 상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식이법으로 환자들은 대부분 체중이 줄었지만 대신 몇 개월 뒤 물질 대사와 순환계에 확연한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혈압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애킨스 식이법을 실험을 하게 되고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 셰인 필립스 교수의 임상실험에서는 애킨스 식이법을 시작한 지 무려 6주 만에 혈관벽에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로버트 애킨스 본인은 72세에 죽었고요. 후에 밝혀진 바로 생전의 관상동맥 경화증과 중증 신부전증, 비만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독일의 자연요법의 최신 과학을 혁신적으로 결합한 융합의학의 선구자이자 독일 최고의 자연요법 의사인 안드레아스 미알제은 단백질 과잉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로 당단백질, 그 중에서도 최종 당화 산물의 경계를 강조합니다. 최종 당화 산물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튀김옷을 입힌 프라이드 그리고 후렌치 후라이 감자칩처럼 단백질을 설탕이나 탄수화물과 결합시켜 고온에서 가열하면 생기는데요. 제2형 당뇨병, 신장병, 혈관 경화 같은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골 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럼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이 키울 욕심을 첫째 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근육을 꽤 키울 수가 있는 다른 방법은 곡물이나 견과류, 채소,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의 양까지 고려하면서 다양한 식품을 통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자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라는 것은 무거운 물건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의 무게를 이용한 맨몸 운동 또는 헬스클럽에 가면 운동하는 기구들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 이상은 키울 욕심으로 몸을 혹사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이 많이 상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뿐만 아니라 육포든지 닭가슴살 이렇게 과하게 챙겨 먹는 단백질 꼭 유의하시면서 건강한 몸 만드시길 바랍니다.